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구 반려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렛 시리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책이죠. 세 네. 번째 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어때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보면, 어, 완벽한 애완동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 예측이 되실 것 같을까요? 목줄에다가 음, 물그릇. 네. 이렇게 보이죠? 어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완벽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개구리들이 있어요. 왜 음, 개구리들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보면, 여긴 갑자기 오리가 나타나요. 어, 여기가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친구가 헨리예요. 음, 헨리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헨리라는 남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헨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갖고 싶은 게 꼭 하나 있었습니다. 맛있는 과자보다도 더, 근사한 옷보다도 더, 무지무지 비싼 달나라 여행보다도 더, 꼭 갖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데리고 있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헨리 너한테는 귀여운 개구리가 27마리나 있잖니. 엄마가 헨리를 타일렀습니다. 어, 개구리들은 너무 따분하단 말이에요. 어, 걔네들이 기껏 해야 할 수 있는 건 폴짝거리고 개굴개굴 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아주 완벽한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어떤 반려동물이 완벽한 반려동물인지를 이제 써놔요. 두 귀는 팔랑팔랑하고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코에 부드럽고 오돌토돌한 혓바닥까지. 어. 이래야 완벽한 반려동물이래요. 공을 던지면 잽싸게 물어오고 신기한 재주도 뚝딱하고. 이런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신문에다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구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냐? 구인이 아니니까 구반려동물.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하고 이렇게 광고를 신문에다가 내요. 그런 다음에 연락 오기만을 이제 눈이 빠지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려나 연락이. 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리 이야기. 옛날에 오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오리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오리는 이렇게 혼자서 살아요. 춥고 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한 언덕 꼭대기에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편지를 보내지 않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아요. 영화도 같이 보러 갈 수 없고, 탁구를 쳐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신문을 보다가 발견을 한 거죠. 음,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강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한테도 친구가 생길 텐데. 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 어, 생각이 다 완벽한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양말과
이제 씨를 이용해서 변신을 했어요. 어, 완벽한 애완동물이 되기 위해서 변신을 하고 이제 가방을 싸고 출발을 했어요. 음, 긴 여행을 떠나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만나는 만남이에요. 거. 띵동 하고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가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리가 짖었어요. 멍멍 하고. 그래서 헨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죠.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제 헨리는 너무너무 진짜 진짜 신이 났어요. 오리도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공을 물어오는 게 서투르고 또 제주 넘을 때도 쩔쩔매고 또 이제 술래잡기 할 때도 기우뚱기우뚱 주르륵 미끄러지고 꽈당 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변신한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어. 미안해, 나는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오리야. 오리는 순순하게 인정을 했어요. 나는 팔랑팔랑 귀도 살랑살랑 꼬리도 보들보들한 촉촉한 코도 부드럽고 오돌토돌한 혓바닥도 없어. 오리가 슬퍼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헨리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그러다가 헨리가 잠깐 생각이 잠겼다가 오리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헨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헨리는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서 오리를 목욕시켰어요. 그리고는 오리에게 따뜻한 차를 주었죠. 이렇게 목욕시키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보송보송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그 다음에 헨리는 선반에서 아주 아주 재미있는 만물 대백과사전을 꺼내서 이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 이렇게 이응을 찾아서 그리고는 수첩에 적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오리의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걸 메모에 잔뜩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리한테 보여주었어요. 너는 강아지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오리도 아니야. 넌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친구야. 헨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를 스팟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헨리가 음. 방긋 웃었습니다. 그러자 스팟이 밝게 대꾸를 했습니다. 뭐라고? 꽥! 하고. 어, 그리고는 이렇게 침대에서 같이 자죠.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애완동물 구합니다로 시작한 그림책인데, 이 지금 이제 마지막 음, 그 챕터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헨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애완동물 상의를 이야기를 했었고, 음, 그러니까 심심했던 오리가 또 그렇게 변신을 했잖아요. 그 음, 헨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 완벽해 하면서 이렇게 막 음, 변신을 하는데 본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은. 그렇지만 마지막의 장면에 보면 헨리는 그냥 오리로서 존재로서를 알아가려고 자기가 노력을 했고, 음, 그냥 너니까 완벽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음, 그러니까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다거나 상황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할 때, 내 기준에서 보았을 때,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 그 상황이나 그 관계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나?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나?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주고 있나를 다시 질문을 하면 지금 이 마지막 장면 같은 엔딩을 만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완벽했잖아, 지금 헨리는 마지막에는. 어, 아니, 나는 여기에서 음, 되게 깊게 봤던 부분이, 음, 오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랑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정성을 다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그쵸. 대상을 알기 위한 음, 공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앞에 있는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지? 이 개체는 누구지? 라고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그쵸.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오리에 대해서 몰라서 너는 네가 너를 원하지 않았어. 라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이 개체에 대해서 음, 기다 아니다를 정하기 전에, 그치. 기다 아니다를 정하기 전에 이 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너는 이래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친구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반려동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그냥 잠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은 잠시적인 그런 약간 측은함, 음, 불쌍함 이런 걸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그쵸. 키울 수 있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음,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으면서도 그래야지 그래야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지라는 맞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책에서 참 이 부분을 놓치기가 어려운데 되게 이 부분을 잘 짚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반려동물의 상을 처음에 그렸잖아요, 이거를. 그게 음. 굉장히 뚜렷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완벽한 애완동물을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리가 이렇게 왔을 때 오리임을 알고 나는 이렇게 구했지만 또 이렇게 온 친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를 질문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아까 백과사전을 꺼내서 공부를 음, 이렇게 했던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이런 친구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죠? 음, 음,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되게 지금 본인의 상태가 지금 화가 난 상태래. 음, 그런데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게 풀릴 것 같은 그냥 직감적인 직감이 들어서 그냥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저 전화의 그 컬러링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 뭐 운전을 하면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또 넘어갈 음,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화가 빵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음, 그러니까 나의 마찬가지. 보통 때는 괜찮았던 내가 음, 왜 오늘은 이렇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음, 빡 화가 났었지? 를 음, 나에게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진흙벌을 저한테 튀길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그 자동차 입장에서는 나 저 사람을 타기 싫어 몇 시 몇 분에 저기를 음, 지나가면서 이렇게 튀겨야지 계산하지 않잖아. 음, 그냥 가다가 보니
음, 바퀴에 진흙벌이 있었고, 사람이 지나간 상황에서 뻘이 튕긴 거잖아. 그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고, 나도 음, 이렇게 설정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찰나잖아, 이게, 이 찰나. 음, 찰나에 일어난 상황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내 감정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거고, 충전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찰나로 일어난다. 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너는 쓰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다시 제가 제 질문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에서 이 헨리가 했던 그 태도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완동물을 원해. 라고 딱 세팅을 했다가,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어, 얘가. 음, 근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 음, 내가 이 친구를 받아들이고, 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 마지막 엔딩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그림책이 그런 나에 대한 생각을 뚜렷이 할 수 있는 뭔가 상황을 이렇게 구현해준 이 세팅된 그 그림책의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음, 어, 또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뭐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반려자이든 완벽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음, 어, 완벽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지. 그치. 그잖아요. 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반려동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완벽한 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음, 이만하면 완벽하다고 쳐도 되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음, 완벽하다 치는 거지. 음, 응. 플러스 마이너스 채봤을 때 세상에 100점짜리는 잘 없으니 한 80점만 돼도 100점이라 치자. 완벽하다 치자. 음, 응. 그만한 게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 사이 아니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반려개를 키우지만 얘네들이 매일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 좋은 것도 물론 있어. 얘네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어,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 또한 있잖아요. 많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 완벽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냥 내가 이만하면 완벽하다 치자. 음, 요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의 네, 정신건강상 그쵸. 좋은 내 게 기준. 아닐까. 음, 좋은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 이게 너무 완벽하게 테두리를 치면 너무 서로가 더 힘들고, 음, 그렇다고 해서 또 나를 또 무시하고, 내가 다 받아줄 수도 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선을 또 너무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적절하게 맞춰지면, 그래, 이 정도면 완벽하다 치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이라는 그림책을 또 우리 에피구 반려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지인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 책의 내용을 앞에서 쭉 들으셨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나의 기준에서 여러 각도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림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그림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와 벌써 또 반려 시리즈가 마지막 책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책 아홉 번째 시리즈 반려 시리즈 다음 주에는 마지막 네 번째 책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지인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